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치매 때문에 재판에 나오지 못하겠다던 전두환 씨가 골프를 치러 다녔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연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청와대도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간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정작 시간 강사들의 실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맡은 변호인단이 오늘 미쓰비시 측의 손해배상 협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전두환 씨가 치매와 독감 때문에 광주 재판에 못 나온다고 했을 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핑계나 꼼수라는 의심이 많았는데 재판에는 안 나오는 전 씨가 골프 치고 다녔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우정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과 지난달에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이순자 씨 등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전두환 씨. 언론 보도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이 일제히 발끈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역사의 법정에 서기를 거부한 전두환 씨의 이 파렴치한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광주 시민을 모독하는 것은 물론 법원을 우롱하는 행태를 내버려둬선 안 된다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방금 한 일도 기억을 못해서 하루에 10번씩 양치질을 한다고 주장하는 전두환 씨가 골프를 쳤다는 것은 세계 의학계의 기적의 사례로 보고돼야 할 일입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체계마저 농락하는 전 씨를 반드시 법정에 세우라고 논평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더 이상 사기극에 휘둘리지 말고 전 씨를 즉각 법의 심판대에 세워 엄벌하라고 사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골프 논란과 관련해 전 씨의 측근인 민정기 전 비서관은 광주 MBC와의 통화에서 이순자 씨의 친선 골프 모임에 전 씨가 함께 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의 치매가 심하지만 신체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전 재산 29만 원의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지만 골프 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전두환 씨. 치매인지 아닌지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골프장에 가면서 3월 재판에 안 나올 이유는 더 줄었고 법원이 강제 구인할 수 있는 명분에도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근로정신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맡은 변호인단이 미쓰비시 측에 손해배상 협의를 요구합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강제징용 소송 변호인단은 오늘 일본 도쿄 미쓰비시 본사를 방문해 협의 요청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 요청서에는 미쓰비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배상 이행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시가 일자리 특보를 임명하는 등 현대차 투자 협상을 다시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노총도 협상에 나설 채비를 마쳤습니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어제 운영위원회를 열고 윤종해 본부장에게 광주형 일자리 협상 전권을 위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임단협, 유예조항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광주시의 조정 역할이 협상 타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춤했던 미세먼지가 다시 쌓여갑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곳곳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된 데다 오늘 늦은 오후 들어서는 중국발 오염물질까지 유입되면서 주말인 내일 광주의 미세먼지는 높게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고요.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대기는 건조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순천과 광양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대기의 건조함은 주말인 내일과 모레 눈과 비가 지나면서 조금 해소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밤에는 광주와 전남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지나겠고요. 일요일 아침에는 눈이 지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쌓여가지만 기온은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9도로 평년 기온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5.18 조사위원 추천에 대해 연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추천된 인사들을 임명할지 말지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요. 임명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5.18 조사위원 추천 명단을 자유한국당이 발표하자 이어진 건 반발이었고 곤혹스러워진 건 청와대였습니다. 엄마들은 이건 저희 5월 전체를 기만하고 자유한국당은
그 진실, 5월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 추천 명단이 말썽을 빚자 청와대는 난감해하며 여론을 청취 중입니다. 청와대 내에서도 이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가 공직자 자격 요건에 미달되지 않는 이상 이념 문제만으로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현실론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를 법적 근거 없이 거부할 경우 위원회 파행에 대한 책임이 청와대로 넘어가는 것도 부담 요인입니다. 여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한국당의 위원 추천이 안타깝다면서도 사실상 명단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은 하겠습니다만 그 위원들이 활동을 할 때 진상 규명을 하는 게 아니고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행동을 안 하도록 각별하게 자유한국당에서 기본 방침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우 논객 지만원 씨와 5.18 진압군 추천 논란에 떠밀려 황급히 명단을 발표했던 자유한국당은 일단 숨을 고르는 모양새입니다. 한국당은 국회의원과에 최종 명단을 통보하기 위해 서류 준비 등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며 논란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명단을 바꿀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선 학교에는 친일 잔재물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교육 친일잔재 조사와 청산을 위한 TF를 구성해 학교 시설과 교명, 교기 등에 남아있는 친일잔재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우길기를 연상하게 하는 교패나 친일 성향 작곡가들이 만든 교가 등이 조사 대상인데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 강도 높은 혁신을 권고했습니다. 혁신추진위는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을 위해 비리 임직원들은 곧바로 징계하고 유사기관을 통폐합하는 등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12가지 추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광주시는 추진위의 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실행 계획을 만든 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학 시간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정작 시간 강사들은 강의를 못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에서 10년째 교양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시간 강사 최모 씨. 하지만 올해는 강단에 설 수 없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신학기 강의 개설을 위해 강의 계획서를 내라는 연락이 대학에서 왔을 테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다음 학기 강의 못 줍니다라고 했을 때 왜 못 주냐는 말 자체를 우리 스스로 못하는 거죠. 그냥 강사 신분이 그렇지 약간 자포자기 그냥 새 학기를 앞두고 실직을 걱정하는 시간 강사는 최 씨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0년 조선대 서정민 교수가 시간 강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8년 만에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간 강사들이 생계를 걱정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강사법 규정대로 시간 강사 임용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보장하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려면 대학이 지출을 늘려야 합니다. 시간 강사들은 대학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오는 8월 강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시간 강사 수를 줄이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인교원의 강의 시수는 확대하고 전체적인 강의 시수는 통합하게 되면 그 사이에서 강사들의 과목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립대보다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사립대에서 시간 강사들이 대량 해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는 정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된 흐름 속에서 사실은 대학들의 폐교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사실은 가장 지위가 열악한 비정규직 강사들의 해고는 광주와 전남에서 비정규직 교수노조에 가입된 시간 강사는 500여 명이고 전체 시간 강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대 시간 강사 고 서정민 박사가 강사의 처지를 비관하며 목숨을 끊은 지 9년. 하지만 강사들은 여전히 약자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지난 13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남성이 4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젯밤 10시 15분쯤 광주 북구 우남동에서 지구대원의 검문으로 붙잡힌 26살 민모 씨를 조사 중입니다. 민 씨는 지난 13일 밤 광주의 한 모텔에서 만난 여성이 전자발찌에 놀라 경찰에 신고하자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중고물품 거래를 하며 가짜 문자메시지로 송금했다고 속여 수천만 원어치의 물건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4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중고사이트에서 40살 이모 씨에게 귀금속을 사드리겠다고 한 다음 돈을 보내지 않은 수법으로 13명에게 받은 물건을 되팔아 3,400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지난 9일 언덕에 주차돼 있다 도로로 굴러내려가 9명의 사상자를 낸 화물차는 주차 브레이크가 고장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물차의 주차 브레이크가 사고가 나기 전 이미 고장나 있었다는 감식 결과를 통보해왔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바퀴 고인목에만 의지하다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 졸업사진 촬영 현장에서 여학생 수십 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전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 전남의 한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고3 여학생들의 옷 매무새를 고쳐준다며 신체를 만지는 등 여학생 20여 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올해 신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성과가 눈에 보이는 해를 목표로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문화 플랫폼이 되겠다는 각오인데요.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이진식 전당장에게 구체적인 계획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을 성과가 보이는 해로 만들겠다 이렇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개관 4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을 방문객 누적으로 1000만 명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년 한 해 목표를 280만 명을 잡고 재정 수입 22억 원을 달성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선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다양한 전시, 공연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킬러 콘텐츠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좀 이런 킬러 콘텐츠 준비하고 계십니까? 렉스라는 블록버스터급의 대형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화와 설화와 아시아의 신화적 요소를 결합한 어떻게 보면 우리 전당의 예술 극장에 맞는 블록버스터급의 4D 스테이지로 즉 입체형 공연 무대를 만들어서 광주만에서만 볼 수 있는 멋진 공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과 또 지역 문화계와 같이 소통하기 위한 방안을 좀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창조 파트너라고 할까요? 각각에 있는 분들을 전당에서 함께 모여서 창 제작을 함께 해보는 것입니다. 시립예술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또 강주에는 문화정보진흥원에서 키우고 있는 스타트업과 벤처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학이 있고 그리고 시립 뿐만 아니라 사립미술관 박물관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당으로 함께 묶어서 대형 프로젝트를 하나씩 만들어 보기 위해서 작은 프로젝트와 미니 랩을 함께 결성해 보는 것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국제적인 문화예술 교류들도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올해도 좀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우리 강주에는 7월 8월에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영선수권 대회 성공적 개최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서 강주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수영 선수권 측과 또 강주시 그리고 우리 전당이 함께 모여서 다양한 공연 행사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함께 보여지게 될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아마도 여기가 폐막식을 열리는 공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노복 공연이라든지 의미 있는 행사들이 펼쳐지게 될 것으로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밖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올해 계획하고 있는 차별적인 사업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년 10월은 아마 아시아의 문화제가 강주에서 펼쳐 보일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대사관, 아시아 대사관들과 우리 전당이 또 강주광역시와 함께 모여서 범아시아 문화제를 펼쳐 보이는 공간이 될 것이고, 국제 행사들을 유치를 해와서 여기서 끝없이 창제작이 이루어지고 레지던시가 가능한 강주, 열린 강주가 분명코 금년에는 보여질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신안도자기 17,000여 점이 국립광주박물관으로 옮겨집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광주박물관을 아시아 도자 실크로드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신안도자기들을 이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안도자기는 지난 1976년부터 신안 앞바다에서 인양된 해저 유물로 지난해 900여 점이 광주로 이관됐습니다. 2019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단체 구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는 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 입장권 단체 구매 협약을 체결하고 수영대회 개회식 입장권 100매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김갑주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장은 장애인도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해 입장권 구매에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말에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해드리는 금요일 이슈인 투데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즈넉한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순천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정수정 작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가까운 곳 순천으로 가볼 텐데 네. 먼저 어디부터 둘러볼까요? 네,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곳 바로 순천인데요. 남해안에 위치한 연안 습지 중에 가장 많은 그 인기를 끌고 있는 순천만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160만 평의 빽빽한 갈대밭과 그리고 또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또 갯벌로 이루어져 있죠. 또 순천만 하면 노을지는 S라인의 물길과 또 귀환하는 고깃배를 이렇게 연상을 하실 텐데요. 아마 그 사진을 많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선 그 멋진 길을 갈대숲길을 가로질러 산책로를 따라가면 용산 전망대가 나옵니다. 이 사진보다 더 멋진 순천만의 전경을 이곳에서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야간 천문대에 들려서 또 겨울밤에 멋진 별자리 여행도 함께 다녀보시고요. 그리고 또 순천만 습지 입장권으로 그리고 또 순천만 국가정원까지 함께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지금 화려한 별빛 향연 라이트 가든과 함께 자연 속 동화나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전시와 공연도 함께 펼쳐지니까요. 이것도 함께 다녀보면 더욱 좋겠죠? 네. 이 순천만 습지에서 철새들도 관찰해 볼 수가 있잖아요. 좀 더 잘 관찰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순천만에 가면 생태 탐험선이 있는데요. 이 탐험선을 타고 맛깔스러운 또 사투리를 겸한 또 해설과 함께 그리고 또 순천만의 자연 해석, 숲 해설까지 함께 진행이 되니까 이것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맘때 겨울이면 또 흑두루미, 제두루미, 그리고 또 노랑부리 저새, 그리고 또 큰 고니, 또 검은머리 물대새 등 겨울 철새들이 이렇게 몰려드는데요.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이 철새 희귀종들이 이곳 순천만에 몰려듭니다. 순천만에 발견되는 이 철새들은 230여 종으로 우리나라 전체 조려 절반가량이 이곳에 모여든다고 해요. 2003년 습지 보호지역으로 그리고 또 2006년 람사르 협약 또 등록이 됐고요. 그리고 2008년 국가지정문화재로 명승지로 지정이 되면서 이곳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고 있는데요. 특히 농개와 칠개 그리고 또 짱뚱어 등 이렇게 갯벌 생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데요. 갈대밭 곳곳에서 이 갯벌 생물들을 살펴보는 재미도 아주 쏠쏠하죠. 네, 습지를 잘 보호해서 관광자원으로 부가가치를 높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 여기는 또 역사적인 어떤 사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백제 아도와
여상이 창건한 태고총림 바로 서남사인데요. 네. 이 조계산을 사이에 두고 이 송강사가 좀 남성스러운 사찰이라고 하면 이 네. 서남사는 여성스럽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곳곳의 전경들이 아주 아기자기하고 정겹습니다. 그래서인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특히 TV CF에서 뒷간, 해우소라고 하죠. 네. 뒷간이 CF로 나오면서 더 많이 알려진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우한 자태를 뽐내는 보물이 있습니다. 이곳의 승성교인데요. 아름다운 물결 위에 아치형으로 이렇게 우뚝 솟은 교각인데요. 이곳을 사이에 두고 절 풍경이 그림처럼 이렇게 펼쳐집니다. 몸과 마음 모두가 또 산사와 하나가 된 또 이 승성교의 멋스런 자태도 이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네, 뭐 요즘은 사찰에서도 템플스테이 말고도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서남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조계산 서남사 하면 야생차가 아주 유명한데요. 네. 이 조계산 자락의 야생차를 이렇게 다도 체험으로 이렇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 잘 살펴보면 요맘때 야생 찻꽃이 어떤 꽃인지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못 봤어요. 찻꽃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곳에서 보면 야생 찻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우리 손가락 마디만한 하얀 찻꽃도 이곳에서 살펴보는 재미도 아주 쏠쏠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곳에 템플스테이를 또 연중 운영을 합니다. 또 편백나무 숲 트레킹도 이렇게 즐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원등 만들기, 또 염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도 이곳에서 즐길 수 있으니까요. 아름다운 절 이곳 서남사에서 자연과 벗삼아서 힐링하는 시간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순천에 또 다른 둘러볼 것 어디가 있을까요? 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서울 관악구 봉천동 달동네의 모습을 이렇게 생생하게 간직한 국내 최대의 드라마와 영화 촬영 세트장이 있습니다. 행운을 부르는 촬영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곳에서 촬영을 했던 드라마 사랑과 야망, 그리고 또 그해 여름이라는 영화, 그리고 또 님은 먼 곳에 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영화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또 제빵왕 김탁구 등 이곳의 걸작들을 이곳 촬영 세트장에서 이곳에서 이렇게 사용이 됐다고 해요. 촬영 곳곳에 배어 있는 또 추억과 감동을 멋진 사진 또 인생샷도 이곳에서 남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곳 이곳 순천에서 멋진 여행 계획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투수 정용훈 선수를 내주고 LG에서 문선재 선수를 데려오는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광주 동성고 출신의 문선재 선수는 지난 2009년 LG에 입단한 이후 7시즌 동안 통산 타율 2할 5푼을 기록한 외야수입니다. 기아는 문 선수를 외야 백업 요원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스윙 삼진아웃. 에어필립이 무안과 일본 오키나와로 오가는 하늘길 열었습니다. 에어필립은 무안 오키나와 노선 취향식을 갖고 새로 도입한 4호기를 일주일에 3차례씩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무안공항을 기준으로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오전 11시, 토요일에는 오후 1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13일 운항을 끝으로 중단된 무안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은 오는 4월부터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지역 119 구급대원들이 심정지 환자를 회복시키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광주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한 자발순환 회복률, 즉 이송 과정에서 심정지 환자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비율 평가에서 광주 119 대원들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시의 자발순환 회복률은 16.5%로 전국 평균인 10.8%보다 5.5%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동구 지원이동 한국아파트에서 5만 원, 화산마을에서 20만 원, 녹동마을에서 10만 원, 삼태 경로당에서 10만 6천 원을 보내주셨고요. 우남동 한솥 김용경 씨가 10만 원, 어룡동 35통 주민들이 24만 5천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장성군 3계면 주산 1위에서 19만 2천 원, 부성 1, 2에서 7만 6천 원, 월연 1, 2에서 9만 원, 상도 1, 2 10만 원, 월연 1, 2에서 8만 원,
대창 이동에서 20만 원을 보내주셨고요. 성산 사리에서 15만 원, 담양군 담양읍 백동 구리에서 18만 8,800원, 반룡 3리에서 13만 원, 반룡 1리에서 10만 원, 반룡 1리에서 1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개선마을 주민들이 5만 원, 남면 남자의용대에서 5만 원, 이남 경로당에서 10만 원을 보내주셨고요. 구례군 구례읍 본항마을에서 10만 원, 아양마을에서 10만 원, 기타 동아리 꽃순이들 회원분들이 20만 원, 새마을 부녀 회원들이 10만 원, 백년마을에서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시동마을에서 15만 원, 시동 경로당에서 10만 원, 구례 어린이집에서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